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4일 저녁 7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류건일 조선일보 전 주필께서 지방선거를 보고 우파 추락의 의미를 곱씹을 때라는 글을 류건일의 단미주의 클럽에 실었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공부가 되는 글인데 이것을 소개를 하면서 저의 의견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적 획일화로 가는 군중정치가 더욱 강력한 괴력을 발휘한 선거였다. 이에 힘입어 운동권 여당은 체제 변혁 조치들을 더욱 의학스럽게 강제하려 들 것이다. 원인? 많은 평론가들이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교과서적인 분석들을 내놓았다. 맞기야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성년 같은 말씀들이라 들으나 마나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필자 개인만의 하나의 시각을 말해보면 이렇다. 아직은 오늘의 대중민주주의 방향을 좌우하는 대중의 관성이 보수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지 않다고. 오늘의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층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선정적인 미디어 정치의 영향을 받는 다수 대중의 정서적 감흥이 좌우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쪽이 그 대중 정서를 조작하는 기술에서 더 월등한가에 따라서 선거 정치의 승패가 갈린다. 한국 현실에서는 자칭 진보, 타칭 좌파가 그 기술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문화 담론은 모두 자칭 진보, 타칭 좌파가 생산, 유통, 재생산하고 있다. 그들은 유력한 전달 매체도 장악하고 있다. 공사의 교육 현장, 문학의 뉴스 제작 현장,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영상 제작, 스토리텔링에서 모두 자칭 진보, 타칭 좌파 아니면 강남 좌파, 위선적 리버럴들이 주역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고 다르다. 같은 촛불 사태라도 누가 보도하고 해설하고 논평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래서 자칭 진보, 타칭 좌파, 강남 좌파, 위선적 리버럴들은 탄핵 정국 이후의 정세를 자기들의 취향과 의도에 맞춰 편집, 제작, 스핀, 뒤틀기입니다. 스핀, 전달, 선전, 세뇌,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한 작품이 다름 아닌 촛불혁명이란 이름의 영구혁명 분위기다. 이 영구혁명 분위기는 성난 대중, 군중, 아스팔트 부족으로 하여금 일거의 제도를 초월한 막강 무비의 힘으로 만들었다. 이들을 이길 힘은 우리 사회에 없다. 이 힘은 법도 공권력도 의회도 사법부도 어쩌지 못한 채 그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이 힘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한다. 아니, 잘 보면 보이는 손이다. 그 손은 잘 훈련된 직업적 조직자 그리고 선정가들의 손이다. 오늘의 대중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에 관한 대본과 연출의 추동을 받아 자신들의 분노와 화염과 적개심과 원한을 어느 특정한 타깃을 향해 폭발시킨다. 혁명이다. 오늘 이 시국의 타깃은 적폐 세력이다. 야당을 그 적폐의 대변자로 낙인 찍는데 그들 연출자들은 성공했다. 야당은 그래서 패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야당과 보수와 우파가 반성을 안 하고 개혁을 안 하고 혁신을 안 해서 망했다고들 떠드는데 대중이 이런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한 그리고 그 세팅의 한계가 아직 오지 않은 한 야당과 보수와 우파가 아무리 반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말하고 별의 별짓을 다해도 상당 기간은 더 대중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쩌랴. 추락할 땐 추락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대중의 의식에 그런 칩,
컴퓨터의 칩입니다. 칩이 심어져 있는 데야 뭘 어쩌겠는가. 추락의 본인 책임은 물론 당사자가 져야 한다. 본인들 업보의 부분이 없다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야당 모든 악조건 하에서 수고들 많이 했다. 특히 자유, 중도, 보수 쪽 교육감 후보들 수고 많았다. 서울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건 무엇보다도 값진 기록이었다. 이렇게 계속 추락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바닥에 닿을 것이다. 이게 혁명의 피로라는 것이다. 혁명의 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황폐해져 나락에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 시각에 이르면 역사의 향방은 달라진다. 새로운 시대로 유턴하는 것이다. 한국 자유보수 우파의 경우도 공짜는 없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둠이 깔려야만 나래를 편다. 조바심 내지 말고 이 추락의 마디마디를 천착하고 곱씹으며 죽어서 떨어져 썩어서 다음번 유턴의 미끄럼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밖에 없다. 너무 현실을 초월한 사변적 노가리였나? 그렇다고 망해봐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입 달렸다고 펜대 잡았다고 남의 말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 그저 비정치적 성찰일 뿐이다. 류건일의 단미주의 클럽, 카페 다음 네트, 에세틱시스 클럽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잘 쓴 글입니다. 아주 표현이 재미있고 핵심을 찌릅니다.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중의 의식에 그런 칩이 심어져 있는 데야 뭘 어쩌겠는가.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상당 기간은 더 대중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고 구조가 세팅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전선동을 전문가들이 해대면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먹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탄핵되고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선동에는 장사가 없다. 공조직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사법 모든 부분에서 핵심이 선동이다. 선동. 이 전문적 선동을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유건일 선생은 너무 초조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런 선동에는 끝이 있다. 지금은 그 끝으로 가는 이 선동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마디마디를 천착하고 곱씹으면서 죽어서 떨어져 썩어서 다음번 유턴이 미끄럼이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일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몰락해 갈 때, 떨어질 때, 추락할 때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나중에 대세가 바뀌어서 유턴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를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락하면서도 준비를 하자. 흔히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 길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줄을 놓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건일 선생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자꾸 보수가 뭘 하고 있느냐, 보수는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안이 있느냐. 그럼 달라진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한국의 언론이 달라졌다고 보도하느냐. 지금 태극기 집회 지난 3월 1일 근사한 태극기 집회가
열렸지만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적은 사람이 좌파 진영에서 행사를 하면 크게 보도된다.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조금 보태면 이렇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 선동 세력, 좌파 선동 세력의 선동이 대충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민족 공조 선동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란 선동입니다. 이것은 남북한끼리 하는데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동은 무슨 주장이냐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뭉쳐가지고 통일하고 하는데 미국, 일본 배제하자. 우리끼리 하자.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미동맹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합니다. 줄여서 민족공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선동이 있습니다. 양극화. 한국은 헬조선이다. 양극화. 일대 99로 나누고 대기업 그리고 기득권층을 타도하고 어마어마한 낭비적 복지를 합리화하는 말이 양극화입니다. 이것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선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사람 중심 경제라든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앞세우는 선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찾아보면 사람이라고 적고 해석은 인민으로 합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민,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계급을 사람이라고 쓸 뿐입니다. 이것은 민중민주주의를 대표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동으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의 적인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로 가려는 그런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선동으로서 표를 얻고 한국에서 우파 세력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말로서 노동자 중심, 민중 중심, 말하자면 국민을 부정합니다. 국민을 부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좌익 선전 선동에는 항상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양극화, 사람 중심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자유진영에서도 그런 이데올로기가 뒷받침되는 사상이 뒷받침되는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에 대응해서 우리는 국민을 내세워야 합니다. 개인을 내세워야 합니다. 양극화 선동에 대해서는 뭘 내세울 것이냐? 양극화는 사기입니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가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안 되죠. 양극화는 뭐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부인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황한 통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그것을 한마디 말로 양극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는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민중민주주의 선동은 또 어떻게 무슨 말로 할 거냐? 긴 설명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무게가 될 수 있는 말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념투쟁이라기보다는 사상투쟁입니다. 좌익들과의 싸움은 사상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념이라고 하면은 이론화된 신념이란 뜻입니다. 신념이 이론화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사상은 이념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거기에는 인생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주관도 들어가고 역사관도 들어가는 사상, 영혼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 좌익 계급투쟁론자들과의 싸움은 온몸을 던지는 영혼을 건 싸움입니다. 영혼 대 영혼의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에 이긴 세력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지 이슬람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또 다른 신념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사상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상투쟁. 사상투쟁에서 이기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상투쟁에서 이기려면 말의 무기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말. 사상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개념의 구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뭘로 규정할 것이냐, 좌파 선동 세력이라 할 것이냐, 아니면 좌익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계급 투쟁난조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문명 파괴 세력이라고 할 것이냐 등등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아니면 핵인족이라고 할 것이냐,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북한의 인권 단합을 덮고 종북하는 자 줄여서 핵인종이라고 할 것이냐, 종북 세력 뭐 이것은 아주 잘 만든 말입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장명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당신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반공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너무 길다. 그리고 자유통일 세력이기도 합니다. 또는 문명건설 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애국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 중에 무엇이 좋을까? 그것보다는 더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 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상투쟁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선전입니다. 우리는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동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전은 사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선전의 뒷받침이 되는 이론이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과의 사상투쟁을 통해서 그 뼈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그 사상, 우리가 어떤 사상을 만들어냈느냐? 이렇습니다. 우리는 해양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상무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자주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 만들어낸 4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사상으로 통합하고 성화시켜서 그 힘으로서 우리는 좌파 선동과 대결하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상 투쟁에서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선언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네이션 빌딩을 한 대한민국의 생일 70주년 행사를 사상투쟁의 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 한국의 생일을 말살하려는 세력과 사상투쟁을 하는 계기를 오는 8월 15일로 잡고 8월 15일을 겨냥한 여러 가지 글,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날을 근사한 범국민적인 정부가 기념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일어나야죠. 국민의 생일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일을 어떻게 근사하게 아주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기릴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방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